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회가 이루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노력하는가 하는 거가 그 국가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원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정의를 내려볼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가치를 둔 철학을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물리적 환경으로서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치안, 행정,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한 의견과 연구들이 전국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용, 주거,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육아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출산은 아주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출산하려고 하는 의지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출산 의지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에는 가치관,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내에서 양육을 하는데 서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요인이 될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생활 수준, 취업, 고용 불안, 일가정 양립, 양육비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요인으로서 작용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자기 실현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세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해서 고용의 불안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심리가 자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독박 육아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는 주부도 있고요. 또 친구들은 모두 직장에 나가는데 나 혼자 고립됐다라는 고립감.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일과 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고충. 그러다가 초등학교 시기에 가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청년층의 취업난과 주택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를 낳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미래에 나의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으로 아이를 내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육적 가치가 다양한 삶에 대한 조명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거의 유명무실화 됐고 사교육이 아주 시장을 다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녀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더 예를 들자면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또 사회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행복할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또 있습니다. 출산의 문제는요, 개인에서 사회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거든요.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온전히 자기 선택인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내던지지는 않기 때문에 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양육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면 태아기 때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든가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주 촘촘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말했던 태아기 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영유아기가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한 교육비, 보육료 모두 무료고요.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한테는 양육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필요할 때 아이 돌보미 제도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 돌봄 교실,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서비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고요. 또 이런 이렇게 연령대별로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틈새 돌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틈새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연장 보육, 야간 연장 보육 이런 것들도 있고요. 유치원에 가면은 방과 후 교실 운영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는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수당,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물리적, 금전적 지원이 빠짐없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이제는 그 가치를 조금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3가지의 관점이 좀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지향적인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수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거죠. 이는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출산이나 육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육아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사는 그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죠. 또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 없이 부부만 지내는 딩크족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면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육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치 아래 육아정책연구소에서요 2020년에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육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조건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철학과 가치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철학과 가치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도 역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이다움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예를 들면 가게에 갔는데 아이가 떠들고 뛰어다니고 운다라는 이유로 그걸 약간 눈총을 준다라든가 노키즈존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사회가 좀 환대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육아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서비스 인프라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시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좀 더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런 교육기관도 필요할 것이고요. 도서관이나 백화점 같은 문화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육아지원기관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에는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턱을 없애고 그 다음에 승강기를 오르내릴 때 필요한 장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아이를 이동을 시키는 유모차, 이런 유모차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들어가는데 턱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유모차 접근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어딘가 거치할 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것도 접근성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놀이공간, 그 놀이공간은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고요. 또 뭐 수유라든가 기저귀 가리 공간 같은 육아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공공의 어떤 시설 안에 가보면 수유 공간, 기저귀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이제 편리한 대중교통,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는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울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되게 눈총 주고 애 좀 조용히 시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었더라면 지금은 일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인적 네트워크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을 단위의 시스템, 자발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 키우는 일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정보를 안내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철학과 가치를 토대로 거주 공간, 즉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보육, 돌봄 서비스, 그리고 공원 녹지 서비스, 여가 문화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교통보행 서비스, 치안 안전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리고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에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되려면은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방식에 의한 바텀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가치 회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어려운 거야. 이거 이제 언론에서 엄청 많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양육은 참 어렵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자주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가치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거는 부모의 권리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아이 키우는 책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의 권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에는 기다가, 그 다음엔 서 있다가, 걷다가, 뛰다가, 처음엔 말도 못하다가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소리를 하죠. 급속한 발달을 하는 시기에 있는 영유아이기 때 모두 공적 서비스에 아이들을 맡겨버리면 이 아이들의 아주 사소한 변화 과정을 만끽하고 하는 것들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한데 이걸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보육교사하고 다 나누고 있죠. 그리고 또 아이돌봄이하고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가져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조금 바꿔야 되는 어떤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동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금 제목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잖아요. 주어가 누군가요? 누가 좋으라고? 예, 부모 좋으라고잖아요. 근데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는요,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해라는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로 엄마 또는 정치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주로 담아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정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사회가 이루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영혼을 대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노력하는가 하는 거가 그 국가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 지원 정책은요, 출산 지원 정책뿐이 아니라 모든 가족 돌봄,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가족들이 그동안 해왔던 가족 돌봄이 지금은 모두 외주화되어서 가족 바깥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후조리원을 먼저 가죠.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모아 동실, 이래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었는가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어떤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가, 또 부모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호사가 일대 다수로 집단 보육을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조차.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가면 만 0세반의 경우 한 반에 3명이 같이 보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하나로부터 사랑을 나눠받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받는다는 게 좀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만 에너지를 나눠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은요,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친구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집단 보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더 커서 초등학교 간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자아가 많이 성숙된 단계니까 그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주 어린 영유아기 시기조차도 아이들이 모두 집단, 뭐 공적인 서비스,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편의성 정책에서 나아가서 정책 중심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부모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시간이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자체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이들 대상으로, OECD 아이들 대상으로 그 아동들의 행복도를 측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은 만족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뭐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그동안 양육 편의적, 즉 부모 편의적 시각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던 것은 그런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동의 관점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나누고 만족도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안 그 유행하던 광고 문구가 있었죠. 낳기만 해, 국가가 다 키워줄게, 뭐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관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지원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국가 책임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문구거든요. 개인의 책임을 배제한 채 국가 책임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국가 탓이고요. 뭐든지 국가가 해야 되고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아이 키우는 책임은 부모가 1차적으로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국가는 그럼 뭘 할래? 라고 묻는다면 국가는 당신이 아이를 아주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서 도와줄게. 이게 이제 국가의 일인 거예요. 국가가 직접 키우는 거는 사실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임은 둘이 나누는 거다. 개인과 사회와 또 국가가 같이 나누는 거지 어느 한쪽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를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이러죠. 수요자의 요구에 급급해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대중 추수주의적 입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당사자들, 그 서비스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뭔가 추동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정책의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군데군데 기워져서 누더기 같은 그런 정책을 맞이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키우는 양육 문화, 즉 국가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 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는 양육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자의 신념, 또 가치관, 또 부모의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양육의 어려움이 좀 감소되고 행복한 경험들은 늘려가는,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